패비 윤씨, 성종의 총애가 비극이 된 이유. 조선 제구대 국왕 성종과 그의 첫 번째 왕비 공해 왕후 한씨가 승하한 후 두 번째 왕비로 간택된 윤씨 뛰어난 미모와 지성으로 성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결국 패비가 되어 역사 속의 비극적 인물로 남았습니다. 강력한 정치 세력이었던 윤씨 가문의 몰락과 함께 그녀가 폐위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종의 총애와 궁중 암투 속에서 파멸로 치닫게 된 패비 윤씨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첫 만남, 간택장에서 성종과 윤씨의 운명적 만남. 한양 궁궐 1476년 늦가을의 어느 날. 하늘은 맑았으나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다. 간택을 위해 모인 규방의 처자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는 한 여인이 있었다. 윤씨였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고 배곡 같은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은 영의정 윤사은의 따님인 윤씨가 나올 차례입니다. 내관의 목소리가 울리자 윤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우아했으며 비단 치마의 소리는 마치 봄바람에 일렁이는 꽃잎 같았다. 간택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성종은 발치에 다가온 윤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닿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했다. 25의 젊은 임금은 그녀의 기품 있는 모습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윤씨는 예를 갖추어 공손히 절을 올렸다. 그 순간 그녀의 긴 속눈썹이 살짝 떨렸고 성종의 심장은 미세하게 요동쳤다. 고개를 들어 과인을 보게. 임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명령이었다. 윤씨가 고개를 들자 그들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성종의 날카로운 눈빛과 윤씨의 고요한 눈동자가 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이 이어진 듯했다. 이름이 무엇이오? 윤씨라 하옵니다, 마마.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았다. 성종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윤씨의 단아함과 지성이 엿보이는 눈빛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손짓으로 내관을 불러 은장도를 가져오게 했다. 은빛 장도가 윤씨 앞에 놓였다. 과인을 위해 시 한 수를 읊어보게. 예상치 못한 요청에 간택장이 술렁였다. 윤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들어 또렷한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는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과 왕의 덕을 교묘하게 비유한 것이었다. 성종의 눈이 커졌다. 그는 윤씨의 재능에 감탄했고 더불어 그녀의 지성에 매료되었다. 시를 마치자 성종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결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은장도를 들어 올려 윤씨에게 건넸다. 그대의 마음과 재능이 과인의 마음을 움직였소. 이 은장도를 받으시오. 윤씨의 섬세한 손가락이 은장도를 받는 순간 그들의 손끝이 스쳤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운명의 시작이었다. 윤씨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임금의 관심은 최고의 영광이자 가장 위험한 칼날이기도 했다. 간택장을 떠나는 윤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성종은 이미 그녀를 자신의 두 번째 왕비로 결정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였다. 사랑의 시작, 왕비가 된 윤씨와 성종의 열정적 관계. 왕비의 교지가 내려진 지 한 달 후 윤씨는 화려한 가마에 올라 궁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부터 그녀는 조선의 왕비, 성종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궁녀들이 정성스레 그녀의 혼례복을 갖추어 입혔다. 붉은 연지를 찍은 그녀의 입술은 꽃잎처럼 떨렸고 화려한 비녀로 장식된 머리는 무거웠지만 그녀는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혼례식은 엄숙하고 장중하게 진행되었다. 성종과 윤씨는 의식에 따라 서로에게 절을 올렸고 술잔을 교환했다. 그들의 손이 접촉할 때마다 미세한 전율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듯했다. 성종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으며 윤씨의 눈에는 설렘이 어려 있었다. 첫날 밤 임금의 침소는 은은한 향초의 향기로 가득했다. 성종은 윤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윤씨는 화려한 예복을 벗고 단아한 속옷 차림이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어깨를 넘어 흘러내려 허리까지 닿았다. 이리 오시오 왕비. 성종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령적이었다. 윤 씨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새가 날갯짓을 하듯 빠르게 뛰었다. 마마를 모시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성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그의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자 윤 씨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성종은 그녀의 반응에 만족한 듯 보였다. 두려워 말게 그대와 과인은 이제 한 몸이오. 그는 윤 씨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강한 열정이 숨겨져 있었다. 윤 씨는 눈을 감았다. 성종의 손길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자 그녀의 온몸에 작은 전율이 흘렀다. 성종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들의 숨결이 얽히고 심장 소리가 하나로 울렸다. 아름답소 왕비. 성종의 속삭임이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윤 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욕망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윤 씨의 눈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렬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성종은 부드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윤 씨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그의 따뜻함에 자신을 맡겼다. 그들의 키스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점차 깊어졌다. 성종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자 윤 씨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침소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성종은 윤 씨를 침대로 이끌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흩어지며 비단 이불 위에 펼쳐졌다. 성종은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오늘부터 그대는 과인의 전부요. 그리고 과인은 그대의 전부가 되겠소. 그의 말에 윤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달빛처럼 은은하고 아름다웠다. 성종은 그 미소에 마음을 빼앗긴 듯 다시 한번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윤 씨의 숨소리가 가빠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성종의 등을 꽉 붙잡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열정은 더욱 강렬해졌다. 처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 사람은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성종은 윤 씨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녀의 지성, 그녀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녀의 순수함까지. 윤 씨 또한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였다. 그들의 사랑은 그 순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하고 진실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열정적인 사랑이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비극적일지를. 갈등의 서막, 정치적 암투와 궁중 내 윤 씨의 고립. 윤 씨가 왕비가 된 지 2달, 궁중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적인 밤과는 달리 낮의 시간은 점점 더 냉랭해졌다. 윤 씨는 대전에 앉아 수놓기를 하며 이따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몇몇 궁녀들만이 조용히 시중을 들 뿐 다른 궁인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져 갔다. 오늘도 대비마마께서는 저를 부르지 않으셨나요? 윤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대비는 성종의 어머니로 궁중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궁중에서 고립된다는 의미였다. 네, 마마. 데비마마께서는 오늘도 몸이 편치 않으시다 하셨습니다. 궁녀의 대답은 이미 윤 씨가 예상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자수를 놓던 손을 멈추었다. 차가운 비단 위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대비의 냉대는 시작에 불과했다. 대신들의 회의에서도 윤 씨 가문에 대한 견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부친 윤사은은 영의정으로 많은 권력을 쥐고 있었다. 윤 씨가 왕비가 되면서 윤 씨 가문의 권세는 더욱 커졌고 이는 다른 세력들의 질투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서인들은 윤 씨와 그녀의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략을 꾸몄다. 문이 열리며 내관이 들어왔다. 그는 윤 씨 앞에 공손히 절을 올렸다. 마마, 성상께서 곧 납시겠다는 정갈입니다. 윤 씨의 눈이 반짝였다. 성종은 여전히 그녀를 총애했으며
밤마다 그녀의 처소를 찾았다. 그러나 낮에 공식적으로 그녀를 찾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윤 씨는 급히 치장을 고쳤다. 그녀의 손길이 빛을 지나칠 때 문득 머리카락이 몇 올 빠져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최근 들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 마마, 약을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임금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 모습을 가다듬어라.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연지를 더 진하게 발랐다. 최근 들어 자주 느끼는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성종이 들어왔을 때 윤 씨는 완벽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대의 안색이 좋지 않소. 무슨 일이 있었소? 성종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니옵니다. 마마 단지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윤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성종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윤 씨는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망설임을 느꼈다. 오늘 대신들의 회의에서 그대의 부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소. 성종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윤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떤 이야기였사옵니까? 윤판서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상소가 올라왔소. 몇몇 대신들은 이를 윤씨 가문의 전행이라 부르고 있소. 윤 씨의 손이 성종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마마,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아버님은 단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실 뿐. 성종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과인도 그것을 알고 있소. 하지만 조정의 균형은 중요하오. 과인은 왕으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소.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윤 씨는 그 뒤에 숨겨진 경고를 이해했다. 그녀의 가문의 권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암시였다. 성종의 손길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애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정치적 계산도 함께 담겨 있었다. 그대를 사랑하오 윤씨. 하지만 과인은 먼저 조선의 왕이오. 윤 씨는 그의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와 성종 사이의 사랑은 여전히 강했지만 그 사랑은 이제 정치라는 더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에 불과했다. 위기의 순간, 성종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윤 씨는 자신의 침소에서 홀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성종은 이미 일주일째 그녀의 처소를 찾지 않았다. 윤 씨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궁궐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은 마치 그녀의 차가워진 운명처럼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마마,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시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윤 씨는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받아들고 그 따뜻함을 느꼈다. 최근 그녀의 몸은 항상 차가웠다. 추위를 많이 타게 된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한기가 몸까지 얼어붙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오늘도 성상께서는 오시지 않을 것 같구나. 윤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시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궁중의 소문은 이미 윤 씨의 귀에도 들어왔다. 성종이 새로운 후궁을 들였다는 것, 그 후궁이 젊고 아름다우며 성종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것. 윤 씨는 창가에서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윤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성종이 오는 것일까? 그녀는 급히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창백한 얼굴, 최근 더 야위어진 몸. 그녀는 서둘러 연지를 바르려 했지만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성종이 아닌 대비의 시녀였다. 대비마마께서 왕비마마를 청하십니다. 시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 씨는 순간 긴장했다. 대비가 그녀를 부른 것은 거의 처음이었다. 이것이 좋은 징조일까? 아니면 더 큰 위기의 시작일까? 그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곧 가겠다고 전하거라. 대비의 처소는 윤 씨의 침소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다. 윤 씨가 들어서자 대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이상하게도 궁녀들이 없었다. 오직 그들 둘만이 있었다.
많이 야위었구나. 대비의 첫 마디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윤 씨는 공손히 절을 올렸다. 대비마마께서 걱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비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어떤 계산이 담겨 있었다. 아직 태기가 없느냐? 대비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윤 씨는 순간 굳어졌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었다. 이미 왕비가 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배는 여전히 평평했다. 성종의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왕비로서 가장 큰 실패였다. 아직 그런 복은 없었습니다, 마마. 윤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대비는 한숨을 내쉬었다. 왕비의 첫 임무는 왕세자를 낳는 것이다. 너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윤 씨는 고개를 숙였다. 물론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매일 밤 성종과 함께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배가 부풀어 오르기를 간절히 바랐다. 성상께서 새 후궁을 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대비의 질문은 윤 씨의 가슴을 찔렀다. 들었습니다, 마마. 윤 씨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벌써 태기가 있다고 한다. 대비의 말은 냉정했다. 윤 씨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평평한 배를 만졌다. 성종의 아이를 가진 후궁. 그것은 그녀의 위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었다. 왕비는 왕의 첫 아내이자 왕실의 어머니여야 한다. 하지만 너는 대비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마마, 저도 간절히 왕세자를 낳고 싶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대비는 윤 씨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의 아버지가 조정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윤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이것은 협상이었다. 그녀의 가문의 권력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녀의 왕비 자리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대비마마의 말씀을 아버님께 전하겠습니다. 대비의 처소를 나오는 길 윤 씨는 우연히 성종을 마주쳤다. 그는 다른 후궁의 처소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성종의 눈에는 잠시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멈춰 서서 윤 씨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왕비 이 밤에 어디를 다녀오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예전의 열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비마마를 뵙고 오는 길이옵니다, 마마. 윤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때는 서로의 숨결만으로도 전율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말 한마디 나누는 것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몸을 소중히 하시오. 날씨가 춥소. 성종의 말은 공식적이었다. 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마마도 건강히 주무시길 바라옵니다. 성종이 떠난 후 윤 씨는 홀로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평한 배를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녀의 몰락의 시작. 파국의 전조, 폐위를 앞둔 윤 씨의 마지막 발버둥.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윤 씨의 처지는 더욱 춥고 어두워졌다. 궁중의 소문은 이제 노골적이었다. 왕비의 폐위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 윤 씨는 자신의 침소에 거의 유폐된 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성종은 한 달째 그녀를 찾지 않았고 대신들의 상소는 점점 더 거세졌다. 마마 영의정 대감께서 비밀리에 보내신 서찰입니다. 시녀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아버지 윤사은은 이미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다. 편지를 읽는 윤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서원부원군 한명회와 정인지를 중심으로 한 대신들이 그녀의 폐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간악하고 투기가 심하며 무엇보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종이 이미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것이었다. 윤 씨는 창가에 서서 봄바람을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창틀을 꽉 움켜쥐었다.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다.
황급히 시녀를 불러 명령했다. 오늘 밤 성상께서 처소에 계실 때 내가 친히 찾아갈 것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밤이 깊어 궁중이 고요해졌을 때 윤씨는 간소한 차림으로 성종의 침소를 향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다. 성종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다. 침소 앞에 도착한 윤씨는 잠시 망설였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성종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마 윤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다. 성종은 윤씨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어떤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요? 윤씨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성종의 침소는 여전히 그녀에게 익숙한 공간이었다. 많은 밤을 함께 보냈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마마, 패비의 명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윤씨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성종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잊은 듯했다. 그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시오. 궁중에는 항상 소문이 많소. 그의 대답은 모호했다. 윤씨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게 참았다. 마마와 저의 인연이 여기서 끝난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종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애정이 아직 남아 있었다. 말해보시오. 제가 어디서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마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까? 윤씨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성종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윤씨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윤씨는 무의식적으로 그 손길에 얼굴을 기댔다. 그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소. 이것은 정치요. 성종의 목소리는 무겁고 깊었다. 윤씨는 갑자기 성종에게 몸을 기대며 그를 껴안았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성종은 잠시 놀랐지만 곧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체온이 섞이자 과거의 열정이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마마. 제가 왕자를 낳을 수 있도록. 윤씨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변했다. 성종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는 윤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윤씨는 이미 대답을 알았다. 성종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윤씨, 성종이 말을 시작했지만 윤씨는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것은 절박한 키스였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시도였다. 성종은 잠시 그 키스에 응했지만 곧 부드럽게 그녀를 떼어놓았다. 이미 결정된 일이오. 그대의 폐위가 내일 발표될 것이오. 성종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도 담겨 있었다. 윤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성종에게서 물러났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시간이 지나면 마마도 이 결정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윤씨의 목소리는 이제 단단했다. 성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윤씨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절을 올렸다. 그것은 왕비로서의 마지막 예를 다하는 것이기도 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마. 그녀는 침소를 나섰다. 복도는 어둡고 차가웠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다. 그녀는 왕비로 살았고 왕비의 품위를 지킨 채 물러날 것이다. 비극의 결말, 패비가 된 윤씨와 성종의 마지막 만남. 1476년 9월 세상은 패비 윤씨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성종은 그녀를 폐위시키고 귀양을 보냈다. 공식적인 이유는 그녀가 무자하고 투기하며 간악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다. 윤씨 가문의 세력이 너무 커졌고 다른 세력들이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 궁중에 숨겨진 이야기였다. 윤 씨는 강원도 원주로 유배되었다. 한때 궁중의 가장 화려한 여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작은 집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더욱 약해졌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시들어갔다.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윤 씨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다. 그것은 성종이 보낸 비밀 사신이었다. 사신은 그녀에게 봉인된 편지 하나를 전했다. 성상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성종의 필체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윤 씨에게 그대를 보낸 후 과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소. 정치적 이유로 그대를 희생시킨 것에 대해 깊은 후회가 있어 하지만 왕으로서 과인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소. 그대는 언제나 과인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오. 편지는 계속되었지만 윤 씨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때문에 글자가 흐려졌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성종의 마음이 그녀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위로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다. 사신은 그녀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패비마마께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궁에 알려졌습니다. 성상께서는 의원을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윤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건강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날이 갈수록 기침은 심해졌고 때때로 피를 토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께 전해주십시오. 저는 괜찮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고요. 윤 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다. 사신이 떠난 후 윤 씨는 창가에 앉아 가을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생각은 과거로 돌아갔다. 성종과의 첫 만남,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는 마음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몇 달 후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성종은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다. 패비 윤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침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임종 직전까지 성종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했다. 성종은 그 소식을 들은 후 하루 종일 정무를 보지 않았다. 그는 침소에 홀로 앉아 윤 씨와의 추억에 잠겼다. 그들의 사랑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정치와 권력이 그 사랑을 파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성종은 꿈속에서 윤 씨를 만났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름답고 생기 넘쳤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꿈속에서 윤 씨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의 인연은 이 생에서 끝났지만 다음 생에는 더 나은 때와 장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마. 성종은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성종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패비 윤 씨의 죽음 이후 성종은 조용히 그녀를 위한 제사를 지냈다. 공식적으로는 그녀는 여전히 패비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그의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 역사는 그녀를 패비 윤 씨로 기록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기록되지 않은 채 시간 속에 묻혔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다. 권력과 정치에 희생된 한 여인의 이야기, 성종의 총애가 비극이 된 패비 윤 씨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패비 윤 씨와 성종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랑과 권력의 갈등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임금의 밤 생활 - 광해군과 궁녀 김계시유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강인했던 여인 중 하나인 민 씨가 어떻게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